네, 파워포인트 2019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처음 열면 홈화면, 시작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 시작을 할 경우에 새 프레젠테이션, 테마에서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테마를 선택하고 시작하실 수가 있고, 한번 저장된 문서는 아래와 같이 최근 문서에서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 아래에 최근에 작성한 문서는 새로운 문서를 열 때마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문서 이름을 이 목록에서 찾으실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열기 메뉴 버튼 또는 오른쪽에 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곳이 되겠는데요. 자, 좌측에서 열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에서부터 다른 위치에 있는 파일까지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최근에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기준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경로에 있는지를 보시고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 파일 이름이 아닌 폴더에서 찾는 방법. 자, 상단에 프레젠테이션은 파일 이름과 경로를 보면서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폴더를 보고 찾는 방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도 역시 최근에 사용한 폴더들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겠고요. 어느 장소에 어떤 이름으로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색창에다가 직접 파일명을 입력해서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자료를 꺼내 오실 경우에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시겠죠. 찾아보기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주시는데요. 자, 문서에 예를 들어서 예제 폴더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문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고 열기 또는 더블 클릭해서 열고자 하는 문서를 불러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1 마케팅이라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로 열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 이 파일이 최근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 메뉴 누르시고 자, 열기 메뉴로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작성한 문서가 이 상단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이 문서를 당분간 자주 꺼내실 거면 고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정시키게 되면 고정됨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단에 항상 고정이 돼서 제일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를 계속 열어 놓으셔도 지금 마케팅이라는 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항상 상단에서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이 앞쪽 모양의 요 고정을 해제하시면 버튼을 다시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고정을 다시 한번 하고요. 자,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뒤로 버튼 누르시고 작업하면 슬라이드 창으로 다시 되돌아오신 후에 지금 좌측에 축소판에 보시게 되면 총 슬라이드가 자, 몇 개인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시기 편한 것은요. 보기 메뉴 눌러보시면 여러 슬라이드 또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러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작성된 슬라이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편집하실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눈에 보시기에 슬라이드가 조금 큰 것 같죠? 자, 그래서 축소를 해서 보실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버튼, 빼기 버튼을 몇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15개의 슬라이드. 적당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령이 보기 메뉴에서 여러 슬라이드 또는 우측 하단에 보기 버튼에서 보기 항목에서 여러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편집하는 슬라이드 창으로 돌아가시려면 기본이 되겠죠?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원하시면 바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 중에서 이 중간에 1번과 2번 슬라이드 사이에 슬라이드 하나를 삽입을 해서 글자를 입력해 볼 텐데요. 자, 홈 메뉴 눌러 보시고 1번 슬라이드에서 홈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 그룹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면 1번과 2번 사이, 즉 현재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새로운 슬라이드가 입력이 됩니다. 삽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은 오른쪽에 슬라이드 창에서 하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목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칸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엔터를 치시면 안 되시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또는 다음 객체로 넘어가서 입력을 하실 때는요.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셔야 다음 객체로 가서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을 쓰시고 다음 줄로 내려가서 쓰실 때는 그냥 엔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엔터를 치면 그 다음 항목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실 때 컨트롤 엔터 키를 사용하시게 되면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다음 항목의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목에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다음 항목의 객체가 없기 때문에요. 컨트롤 엔터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슬라이드의 그 객체에 따라서 두 개의 객체 간의 글자를 입력할 때 다음 항목으로 입력하실 때 컨트롤 엔터 키를 사용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실 때는 이 슬라이드에서 그 엔터만 치셔도 똑같은 슬라이드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소판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을 할 때 홈 메뉴에서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지 않고 이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이 그림, 즉 컨트롤 M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슬라이드가 삽입이 됩니다. 엔터를 치셔도 새로운 슬라이드가 삽입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가 삽입이 됐는데, 슬라이드를 삭제를 하실 때도, 이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고 삽입된 슬라이드를 삭제하시는 작업까지 이어서 작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목차라는 글자 앞뒤로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 직접 클릭을 하고 미음, 한글 자음 중에 미음이라고 자음을 입력을 하시고 바로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미음이라는 자음에 해당되는 특수 기호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보기 변경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미음에 할당되어 있는 다양한 특수 기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끝에서 다시 미음 누르시고 한자 키,
자, 누르시게 되면 이 목차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칸 띄우고 미음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눌러서 자, 기호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기호를 사용하실 때 한글의 자음을 이용하시는데요. 미음뿐만 아니라 다른 자음, 자, 예를 들어서 디귿을 입력을 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양한 한자, 특수 기호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리을을 누르시고 한자 키. 자, 이런 식으로 한글의 자음을 누르시고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방법은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또는 메모장, 또 인터넷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특수문자 사용하실 때 한번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문자 입력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 또 삽입 메뉴를 이용하시고 삽입 메뉴에 보시면 이 기호 부분, 기호 그룹에 기호라고 있습니다. 자, 기호를 누르셔서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기호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글꼴이라는 그룹에서 드롭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웹딩, 윙딩과 같은 이런 그룹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윙딩스라고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의 기호들을 또한 삽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삽입 메뉴에 기호 그룹에 기호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글꼴에서 윙딩, 웹딩 등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현재 글꼴이 눌러진 상태에서 오른쪽에 하위 집합에서 자, 여기에서 도형 문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기호, 네모 기호. 자, 이런 방법으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한 번에 삽입하고자 할 경우라면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기호를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커서가 있는 위치에 삽입하고자 하는 도형이 바로 삽입이 됩니다. 자, 물론 삽입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삽입. 자, 작업이 끝나면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메뉴의 기호를 이용해서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동일하게 작업이 되는데요. 기억, 니은, 득, 디귿, 즉 한글 자음을 사용해서 특수 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의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자로 변환하고자 하는 단어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니까 자음만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눌렀을 때는 특수문자 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단어, 글자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한자 키를 눌렀을 때는 등록되어 있는 한자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해당되는 한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자, 마케팅의 정의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드래그 하신 후에 이번에는 검토 메뉴에서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명령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한자 선택칸에서 목록 상자에서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정의라는 한자를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 아래 보시면 세 가지 입력 형태 중에 한자, 한글 한자, 한자 한글의 형태 중에서 원하는 입력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드래그하지 않고 단어 뒤에다 놓고 커서를 놓고 한자 키를 누르셔도 이렇게 한자 목록이 나오고요. 자, 또는
검토 메뉴의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에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 단어가 없다면 한 글자씩 하실 수도 있다. 한 글자씩 변환하시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바로 한자키 누르시거나 검토에서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 열어서 고치시는 방법. 자, 특수문자, 기호 바꾸는 방법, 한자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자, 이 두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호가 앞에 자동으로 붙는데요. 자, 이 기호를 우리는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새로운 항목을 입력을 할 때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호가 삽입되는 것을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자, 지우실 때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글머리 기호를 변환하고자 할 경우에 동시에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글머리 기호를 변환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홈 메뉴에 보시게 되면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역삼각형 드롭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다른 형태의 기호를 우리가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호 자체를 나는 넣지 않겠다,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글머리 기호 앞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호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자, 기호를 다시 선택하실 때는 이 글머리 기호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기호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드롭 단추를 눌러서 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호 외에 다른 기호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대화 상자에서 기호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기호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지정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사용하셨던 기호, 삽입의 기호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고치신다면 현재 글꼴의 하위 집합 중에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네모, 도형, 기타 기호 등으로 찾아가서 기호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기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럼 새로운 기호가 하나 추가가 됐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호 삽입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이 기호는 삽입에서 선택하신 기호하고는 다릅니다. 자, 삽입에서 기호는 매번 이 기호를 삽입하시려면 삽입의 기호를 선택해야 되지만 글머리 기호에서 이 기호는 엔터만 치시면 그 기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된다. 그래서 일반 글머리 기호와 삽입의 기호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범위 설정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 글머리 기호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보이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홈 메뉴의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이 기호가 조금 더 크게 글자 크기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텍스트 크기를 자, 여기에서 퍼센트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좀 증가시켜 주게 되면 120%로 증가를 하고 자, 색도 골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글머리 기호 크기와 글머리 색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글자 기호하고는 다르게 글머리 기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거고요. 자, 이 글머리 기호를 번호로 변경하시려면 단락 그룹에 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매기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항목에 번호가 넘버링이 되는데, 자, 이 역시도 일일이 키보드에서 입력하신 것이 아니라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넘버링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호 매기기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4번을 입력을 했을 때 3번 끝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번호 없이 다음 줄로 내려가서 글자를 쓰고자 할 경우라면요.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끝에 놓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다음 단락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번호를 자동으로 넘버링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는 줄만 바꿔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와 엔터를 입력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와 쉬프트 엔터는 좀 다르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번호 매기기와 글머리 기호 차이점 알아두시고, 번호 역시도 자, 이 단락에서 번호 매기기 옆에 드롭 단추를 누르신 후에 이렇게 번호 중에서도 다양한 번호 형태로 우리가 변경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런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번호는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하는, 즉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5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번호를 다르게 시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는 대화 상자에 가셔서 번호를 매길 경우에는요. 자, 다시 아라비아 숫자로 바꿀게요. 자, 옆에 보시면 시작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번호를 5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해서 번호도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바꾸기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글머리 기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를 바꿀 때 각각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글머리 기호를 다르게 설정을 할 경우에는요. 그 해당된 글머리에서 커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서로 다른 글머리 기호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라면 범위 설정을 하고 기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곳에 기호만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커서를 클릭을 하고 기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락과 단락 사이의 줄 간격을 좀 띄워주고자 할 경우에 범위 설정을 하시고 홈 메뉴의 단락 그룹에 보시면 줄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줄 간격을 클릭하셔서 자, 1.5배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약간의 간격을 조절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줄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글자를 좀 더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5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수준이 서로 다른 글을 입력을 하실 경우가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과일 종류를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엔터 입력하시고 과일 종류를 나열하실 때는 한 수준 목록을 늘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수준을 이렇게 내려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록 수준 줄임
목록 수준 늘림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배, 뭐 숲, 이런 어, 목록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엔터를 치면 같은 항목으로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목록 수준 줄임 버튼을 이용해서 자, 예를 들면 채소의 종류. 자, 엔터를 치면 같은 수준으로 계속 입력이 되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목록 수준 늘림 버튼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5번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첫 번째 수준인 미국 마케팅 학회 정의와 한국 마케팅 학회 정의를 선택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떨어져 있는 항목의 경우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서 범위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기호를 바꿀 때 번호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요. 이 홈 그룹의 단락에서 번호 매기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의 종류 역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2번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이럴 때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서 자, 여기 시작 번호를 1번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이번 강좌에서는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기본이죠. 글자 입력과 수정, 한자, 특수문자 입력,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